모든 일은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 말에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 남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정말 성실한 분이고 늘 발전하려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것들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이직하셨죠. 그렇게 10년을 일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계가 되셨어요. 박사들이 손을 대는 그 대기업에서 학력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해서 더 이상 진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만년과장이었던 그 후로도 만년과장이 될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신 남편께서는 용기를 내어 대기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보, 나 회사를 떠나도 돼? 내가 과장인지도 몰라. 학벌이 부족해서 매번 진급에서 떨어지고 자존심도 떨어져. 이 자리는 이제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걱정이 앞섰었던지라 제 속마음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만두면 어떡해?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직장을 바꾸면 어떻게 해? 우리 집 살 때 빚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비도 엄청 들어가고 지출이 많은데 당신이 곧잘 변하면 우린 어떡하겠어? 난 다 생각해놨어. 매번 진급에서 떨어지고 고민이 많아진 날 위해서도 그러던 중에 헤드헌팅에서 마침 스카웃 제안이 왔어요. 회사 규모는 현재 종업원보다는 작은 중견기업이었지만 남편이 해온 일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차장으로 제안을 받았대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와야 한다고 해요. 이해했습니다. 헤드헌팅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들었어. 연봉도 더 받을 수 있고 난 이직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지. 난 당신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만둔다는 말인 줄 알았지? 다른데 옮겨갈 수 있으면 괜찮지. 그래. 그럼 면접 한번 봐봐. 제가 좀 앞서서 걱정하는 스타일인데요. 남편은 완전 계획형 스타일이거든요. 어른이 알아서 잘했을까? 제가 한 소리 한 것이 좀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며칠 후 면접을 봤는데요. 아주 긍정적이었고 대표님이 내가 전에 개발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 자기도 이런 부분을 좀 특화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했다. 오늘 면접 시간이 길어진 이유도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래. 그럼 바로 합격한 거야? 당신은 언제부터 그 회사로 출근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이번 주 안으로 연락 준다고 했고 나는 예전부터 회사에서 말해놔서 2주 정도 인수기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남편의 이력에서 남편이 개발한 것들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꽤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 이직하면 직급도 많이 올라가. 그래도 대기업에서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 연봉도 꽤 올려주고 그러지 않아. 대표님이 그러시더라. 나를 밀어주고 싶어도 순리라는 게 있으니 자기도 좀 난처하다. 그래서 직급은 순리대로 차장이 하고 대신에 다른 좋은 걸 주기로 했어? 뭔데? 그 좋다는 게 뭐야? 혹시 무돈이야? 연봉 많이 올려준대. 이야기를 주절주절 이야기하면서 나 역시 정말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직급이 차장이라고 해서 실망한 내 마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나도 내가 원하는 연봉을 높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상사는 날 이해해 주더라고요. 너무 좋네. 직급이 뭐 상관이야. 돈이 최고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서민에겐 돈이 최고니까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부장이 되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돼요. 부정한 사람이 있나 봐. 그런데 대표님은 내게 나를 존중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부장과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서 부장에게 내 연봉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면 대표님께서 내게 유용한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상태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해봐야겠어. 연봉이 오르면 정말 좋겠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만 있길 바랬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출근 첫날부터 힘들어 했어요. 야근을 해야 했고 찌든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생각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얻을 때 종종 그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즉답을 찾아야만 해요. 잘 들을래요? 이야기하며 역시 많이 학습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꼭 이해하고 싶어하며 내음하는 생각과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아실 수 있나요? 새 학기에는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남편은 처신을 잘하는 편이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괜찮다고만 하니까 걱정하는 것 같아. 나도 내가 힘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내게 이상한 시선을 보낼까봐 심려되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회사 상사가 나를 힘들게 대하고 직원들마다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만큼 분해지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순환이야. 그 이야기를 듣자 눈알이 뒤집히게 됐어요. 그날 밤 남편 대신 부장 새끼를 쏟아내듯이 욕을 퍼부었지만 남편이 풀리지 않아 해가 지도록 그 부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일 경우엔 점잖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남편의 경우는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참지 못하고 부장에게 불을 피우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제 취업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회사를 한번 바꾸기도 힘들고 바꿔도 힘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큼 좋은 대우를 받는 곳도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점은 다 괜찮지만 그 부장의 아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최선이겠죠. 며칠 후 남편에게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1차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건 외식 상품권이야. 부장님께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라고 줘. 아이고, 여기 엄청 비싼 곳인데 우리 집 가족이 와서 무슨 사연이냐고요. 이렇게 큰 돈도 쓰고 아이가 소문만 듣고 가보지 못한 곳이라 아쉬운데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해볼까 해. 그날 밤 남편 대신 부장 새끼를 쏟아내듯이 욕을 퍼부었지만 남편이 풀리지 않아 해가 지도록 그 부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일 경우엔 점잖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남편의 경우는 한번 가져봐. 약발이 먹힐지. 어쨌든 남편이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는 버텨야 하기 때문에 선물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가본 고급 뷔페 상품이었고 저도 큰 맛을 본 거였어요. 저도 이 방법이 통하길 바라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은 참 단순하더라도 그 외식 상품권이 통했어요. 남편이 줬더니 엄청 좋아하며 그 후로는 남편 챙겨준다고 했대요. 아니, 진짜 그런 게 바랐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잘 좀 지내는 꿀통 대기업 놈 그런 거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런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심에 밥 먹으러 갈 때 내 이름을 불러주고 챙겨주는 것, 회의할 때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것, 사람들이 참 간사해. 그래도 그것이 수긍돼서 다행이야. 아이가 간단한 사람이라 더 다행이고 쉬운 사람이었어. 외식 상품권 할인이 한동안 계속되었어. 남편을 잘 챙겨준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어. 나도 잘했다고 생각했어?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 다음 날부터 남편이 퇴근 후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너무 만족스러웠어. 나를 칭찬했고 아이가 너무 뿌듯해했어.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기분이 좋았어. 그러나 그 부정이 쉬운 사람도 많고 간단한 사람도 많은데 인성이 쓰레기야. 그걸 놓쳤어. 혹시 그 외식 상품권을 우리 가족만큼 더 사면 부장님이 이번 주 주말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도 함께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 아, 그게 너무 비싸. 가족 모임 만나고 싶은 거구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저렴한 걸 사야 했어. 요즘 분위기 좋은데 한 번만 더 줄여볼까? 아, 나는 진짜 절약하러 가. 알았어. 다른 데서 줄이자.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밤에 가자고 말했어. 오랜만에 비싼 밥을 먹어봐야겠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생각한지 숨겨왔던 비상금까지 줬어.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달 식비도 넘겨. 나한테 2집 외식을 시켜줄 거야. 그렇게 많이 아쉬웠고 힘들었지만 남편을 위해 내가 나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장님이 나와 나의 가족 모두가 만난 고가의 뷔페가 있었어요. 부장님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한 말을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언사가 있었어요. 또한 자기 가족들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미안했어요. 박 차장이 대기업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단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를 꼴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세운 업적을 멍청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계속 비판하다가 그것이 한계에 달할 때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밑에 있는 것들은 근사한 곳입니다. 대단한 이력을 자랑하며 말하는 사람은 내 미래를 망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무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절로 느낄 때 그 비싼 뷔페 음식도 그만큼 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할 때 그 부장 남편도 아내와 나무기가 부러졌습니다. 그가 정말 무가인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컬렉션 왔다. 정혜우로 끼워 맞추고 말한 것에 옆에서 나쁜 녀석이 되어 나에게까지 상처를 줬어요. 여기 뷔페 보내줘. 괜찮네요. 좋은 데에 먹는 않고 가치 또한 많고 맛도 좋아요. 제게 잘 맞아요. 그게 실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기에 풀어서 제게 신이든 미안합니다. 한국어로 제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기 호텔 뷔페를 더 좋아해요. 아, 정말요? 전 몰랐어요. 거기 호텔 뷔페에 가본 적도 없어서 잘 몰랐어요. 거기는 랍스터가 나오거든요. 과외도 7 상품으로만 나오고요. 아, 다음에는 오늘처럼 거기에서 가족 모임을 하죠?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요? 다음에는 오늘처럼 하다니요. 이 여자가 지금 저한테 삥 뜯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제가 이상해가 아니겠죠? 아, 다음에는 거기서 혹시 사모님이 쏘실 건가요? 우리는 오늘도 많이 무리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다음 이야기는 쏙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서 부하지 건을 벗겨 먹으려고 술을 쓰나요? 회사에서 남편들이 나 상하 직원이고 지랑 나랑 뭘 논할 계획이에요? 딱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느껴져서 저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질러버렸어요. 어디서 얻어먹기만 하려고 쪽 팔린 줄 알아야죠. 아니에요. 뭐 좋은 거 있다고 거길 나가겠어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이 딱히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관계인 사람들 많은데 이건 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기분은 잡치고 오니까 더 이상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남편 내주한다고 나간 거지만 딱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장님과 남편 사이는 그 이후로도 괜찮아서 남편이 좀 수월하게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 남편이 개발팀인데 남편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결국 남편의 손에 의해 개발이 회사에서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었어. 짧은 시간에 되어서 상용화가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 어쨌든 회사 실적에 큰 공을 세웠대. 내가 전에 언급했던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상용화되어서 반응이 좋아서 나도 상을 받았어. 우와, 우리 남편 최고야. 상만 준다는 게 아니라고 대표님이 말했더라고. 보상금도 당연히 있을 거야. 그 돈으로 가족 여행 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난 당신이 성공해서 인정받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거만 해도 충분해. 나는 그런 생각이라고는 몰랐네. 그럼 보상금은 받지 말까? 받으면 나에게 돌려줘. 어이쿠, 진짜 농담 못이라. 아무튼 이제 행복해. 당신도 행복하겠지?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행복이 딱 좋아. 현재의 밸런스가 좋아. 행복하면 뭐 그리 특별한가? 적당한 걱정과 기쁨, 배부르면 그것이 행복 아닌가? 딱 이런 삶을 살고 싶었지? 그런데 비극은 항상 행복한 때 찾아온다고 해. 그날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 남편이 상을 받을 때 회사로 갔는데 대표님이 남편에게 상을 주면서 말했어. 이번에는 우리 박 사장님 덕분에 회사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거라네요. 승진시켜줘야 될 것 같네요. 상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고 대표님이 남편에 대한 칭찬을 조금 우스갯소리로 했어. 승진이 그렇게 쉬울까? 가당치 않은 소리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부장님은 압니다. 표정을 보니 정말 썩어 있었고 배알이 꼴린 것 같았어요. 평온해졌던 남편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다시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의 질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부장님이 엄청 갈구답니다. 계속해서 꼴통이라고 하고 대기업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부장님이 요즘 세상에 신입을 뽑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말의 끝에서부터 말만 꼬투리 잡아 늘어지며 사람을 바닥까지 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서도 단점이 있는 존재라는데 부장님은 나를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듯이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장님은 그들을 갖고 심하게 갈 거라고 했다고 해요. 대표님은 이런 부장님을 어떻게 다룰지 잘 아시겠지만 굴체뭉치라는 건 부장님도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능력 없이 부장이 되었다는데요. 부장님은 과장 시절에 다른 사람을 차장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들이 다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데요. 대표님은 특단의 조치로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킨 후 사람들을 그만두셨습니다. 팀이 잘 돌아가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면 내쳐서 내보내게 하고 뽑으면 면 나가게 하고 이번에는 내가 되었다. 자기 자리를 위협받으니까 내보내버렸어. 하나는 더럽게 주었네. 아무튼 그런 인간들이 많아. 결국 당신보다 경력도 직급도 낮다는 말이야. 다들 더러워서 그만둔 거지?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온 거지? 나도 나가면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그런데 이직은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어디로 갈까?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하고 있는데 그 부장 놈 하나만 스트레스 요소였어. 그런데 남편은 그만두기는 싫고 그 인간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 우리 남편 멘탈 하나는 인정해.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급여 명세서를 보다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어. 급여 명세서를 창에 띄워놓고 있었는데 길이 그걸 상이 보게 되었어. 월급이 얼마나 차이나지 않는지 확인했더니 부장은 화가 났어. 자존심이 상했지. 자기는 회사가 자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알게 될 거야. 자신의 위치를. 내일부터 나한테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된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걸 알아. 일단 한번 맞춰줄까? 그게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사람이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겠지?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갈구의 강도가 더 심해졌대.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건 물론이고 남편이 신규 프로젝트 콘셉트까지 잡아오면 바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취소시켰대. 도대체 그까지 봤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것도 혼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번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을 엄청 무시하고 비웃다가 모인다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때 남편이 보고 올린 콘셉트를 조금 바꾸어 대표님 회의 때 발표를 했대요.
그때 정말 속상해요. 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동안 성과를 이루어 왔을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속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요. 기가 차도록 하죠. 쓰레기 들거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요? 그동안 모두가 그에게 양보해 주었나 봐요. 가족들 생각하며 양보해 준 것이었겠죠. 누가 말하길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정말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쓰레기 같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문서 작업을 하며 데이터 작업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업의 문제였어요.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도 남편의 무능력으로 만들어서 포장했다니까요. 실수를 잘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하더라니요. 그만 부장은 자신의 일을 다 남편한테 떠넘겼다가 그 다음에 남편한테 일을 시켜요. 그게 다 남편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하느라 매일 야근을 했대요. 그렇게 또 부장의 일을 대신해야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서 파무치게 사는 것이 어렵겠네요. 남편은 그때까지 참아주었지만 결국 남편의 마음이 상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대표님이 직접 참여한 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제안서가 대표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죠. 그러나 대표님이 말을 이어서 부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직원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되게끔 케어하겠습니다. 그림자 위에도 빛을 비치다. 그 후부터 남편이 참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냐고. 이 사람 누구캬, 내가 속히 해결해주겠어. 너무하지 않았니?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냐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고. 절대 나는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은 당당히 자리를 굳히고 회사를 떴어요. 사무직이지만 그의 뒷모습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보였어요. 회사가 이렇게 힘든 곳인지 자리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부장에게 신경 쓰지 않고 대표님과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이사분들이나 대표님께 보고하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움직였어요. 회사에서는 부장이 해냈을 것인데 남편의 보고서를 보고 그 실력에 놀라게 되었어요. 결국 부장은 임원실로 불러가서 엄청난 혼이 내렸고 그렇게 혼나고 남편이 나오면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무언의 공부를 하겠다거나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학벌도 짧아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 내가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대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것마저 몰라요. 그래서 그도 모르고 한 말을 듣기만 했어요. 화가 나서 아무런 말도 못했지만 그의 말에 응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랑하면서 한판 붙자고 했지만 큰 소리만. 그러면 나한테 더 좋은 대학이 있느냐는 것,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대학도 낮게 다니는데 큰 소리를 한다고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녀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기 위해 그러는 거겠지요. 그 인간은 그렇게 노력해서 부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나 부탁해서 제대를 싸우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 인간은 아는 것보다 더 안다는 듯 정말 걱정이 되어요. 나는 너무 걱정돼요. 인생이 편안한 곳으로 이직할까 계획 중인데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매번 걱정돼요. 그런 상황에서 버티는 남편도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사치스러운 일을 하다니. 남편을 사랑해.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장이 어디 가서 무시받고 나쁜 일 당하는 걸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만두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차라리 제가 어디 나가서 알바를 해도 낫겠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힘든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남편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겼죠. 남편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그만두라고 말해도 그 인간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내고 일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이 싸워야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이기길 바라며 힘을 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지켜주는 것이 내 할 일이었죠.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5월이었을 때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대표가 1박 2일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갔다고 하기도 했어요. 낯선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몸으로 맞다고 했다고 합니다. 좋은 감정이 싹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썸인지, 이게 무슨 남녀 사이인지 몸이 닿기만 하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주먹이 왔다 갔다 안 하면 다행할 것 같아요. 일이라도 하고 나면 온 가족을 다 부를 거예요. 대표님은 돈 많이 쓰시겠어요. 스포츠로 제대로 붙는 뜻이라는데요. 그런데 대표님도 직원들끼리 있으면 술 마시고 싸울 것 같아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다 초대하는 걸 보니까 나 진짜 가기 싫은데 꼭 가야 해요. 안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거기 가면 얼마나 시선 집중이 되겠어요? 당신이 왜 피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인간 와이프가 안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족들이 창피하면 안 부르지 않을까 해서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알았어요. 제가 가서 당신을 열심히 응원할게요. 꼭 이겨야 해요. 운동회에 가기 위해 저는 기죽지 않고 보이기 위해 옷도 샀고 운동화도 샀어요. 혹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화를 낼까 봐 마음을 급하게 쓰지 않기 위해 심신을 다하는 책도 읽었어요. 화를 많이 누그러뜨리겠죠. 싫지만 어쩔 수 없죠. 가야 해요.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그런데요, 운동회 당일이 되었어요. 아마도 제가 우리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애들 챙기고 운동하려면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많아서 혹시 애들이 듣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요. 따라서 친정 엄마한테 애들을 맡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데 아마도 애들을 데리고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루만 부탁할게요.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놀러와. 어린이들 밥 걱정 말고 자기들끼리 놀 거니까. 가족 운동이라고 하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어?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재미있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술도 좋아해요. 그런 자리에 빠질 일이 없어. 아빠는 그런 곳을 좋아해. 박서방은 불편해하지만 아빠도 챙겨주어야 해. 괜찮아. 내가 잘 놀 거니까. 아빠는 거 이쁘게 보러 가. 아빠가 갑자기 가족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남편에게 여쭸었어. 남편은 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아빠도 같이 간 거야? 남편이 팀을 지원해서 먼저 출발하고 나는 애들을 맡고 나중에 출발했어. 홍천으로 가는 길에 오랜만에 아빠와 남편의 이야기를 나누었어. 아빠도 놀라셨어. 아마 사장도 알고 있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인간관계 잘못했다고 내쫓을 순 없으니까. 오늘 가서 잘 살펴봐야겠다. 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러 가야 해. 아빠가 내 힘이 될 곳이니 도와주고.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박수를 잘 치니까 그냥 지켜보는 게 도움이 돼. 너도 내 아빠를 보호해줘. 아빠도 능력이 있어? 이 나이까지 살아온 이유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도 지켜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아요, 아무튼 아빠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회사 상사가 얼마나 나쁜지 한 번에 말하지 마. 한 발자국 물러서 있어. 이해했지? 아빠와 함께 갈 때 항상 걱정하고 농담도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동했어.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되려 했지만 내 탓으로 회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추스려 주었어. 회사 모임은 정말 어려운 리더야. 재치기 쉽지 않아. 나쁜 말을 듣고 싶지 않지만 남편을 위해 참아야 했어. 참을 수 있는지 너무 생각했지? 그래도 아빠와 운동장으로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큰 소리가 나고 있었어.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였어. 빨리 가봤어. 운동장에 도착해서 남편과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알게 됐어. 그 부장이 남편을 때리고 있었어. 내 말을 따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졌어. 남편으로부터 시선이 가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고 마음을 조절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부장님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다른 이가 더 강하게 대응하여 놀랐습니다. 이 새끼야, 넌 뭐야? 우리 사이를 어설프게 만지지 마. 넌 부장이야. 누군가가 더 큰 목소리로 외치자 아버지가 화를 내셨고 더 무서운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외모도 호랑이처럼 강하며 화를 내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태도로 부장님에게 다가가셨고 직원들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는 부장님을 향해 직진하셨고 너 이 새끼, 넌 우리 사위를 만졌다. 감히 우리 사위를 때릴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어수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직원 중 한 명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취직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형 고객은 제 아빠의 회사이에요. 아빠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한 아빠는 제 아빠라는 것을 감추고 혼자 힘으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사람이 우직하고 깊어요. 알아요. 제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란 거려. 그래서 큰 소리 내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경찰들이 아빠의 신고를 받고 왔고 부장을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상황을 듣고 있는 경찰관은 합의를 권유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합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남편을 이렇게 치는 건 화가 나잖아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게 말하려 했는데 이미 아빠가 경찰서에서 순간 정지를 했어요. 합의는 어떤 존재인지. 인간들은 꼭 합의할 생각이 없어서 경찰관님께 공밥을 떠먹이라고 하네요. 비도 시원찮 말고 신나게 운동하지 않고 집에 오라는데 그때 회사 대표님이 오셔서 남편과 아빠에게 싹싹 빌고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한 사건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운동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마음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남편과 어떤 어머니가 돌보면서 커왔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남편은 동생을 챙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정사를 통해 항상 가족을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남편이 평소보다 바쁘다고 하면서 회사를 나가는 일요일이 계속되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운동하고 집에 가는데 그는 뭔가 바쁜 일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잘 보이네요. 제 터프한 복수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남편과 입사하기 전에 그 자리를 지나쳤던 과장, 차장들이 아닌 폭로된 모든 부서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빼앗겼던 아이디어와 남편의 실수로 발생한 전산 오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내부 게시판에 올렸어요. 월요일 출근한 직원들은 그 내용을 보고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됐고 매우 놀라워하며 반응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 회사 대표에게 말씀하였다고 하는군요. 다른 회사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처리해야 합니다. 부장님, 이 일은 회사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를 이해하고
남편이 회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우리 남편도 대표님과 상담을 했고 이것이 초등학생들의 싸움이 아닌 화해가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표님도 많이 애를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장님도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험성을 느꼈는지 남편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오해가 있었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장님이 저에게 사과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우리 남편의 의지를 전하겠어요. 결국 부장님은 회사 사람들을 향해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했고 저희 남편에게 접근하여 90도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하네요. 착한 우리 남편은 상대방의 진심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직원으로서 바로 퇴사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를 거두며 승진하여 부장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부장을 고소하여 결국 그 인간이 잘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자들이 모여 버벤저스 팀을 조직하고 회사의 매출 신기록을 세워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남편은 부장이 되었고 회사의 입지와 몸집이 커지면서 성공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이야기에서는 일은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책임감 있게 일하는 능력자가 되길 바라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